뇌의 주인 되기. 2. 생각에 빠진 뇌를 구하라. 생각은 창조의 근원인 동시에 온갖 불화의 근원이다. 급기야 생각은 뇌를 죽이기도 한다. 뇌를 죽이는 생각은 무수하게 많다. 후회, 집착, 원망, 불안, 수치심, 죄의식, 피해의식, 탐욕 등등. 당신은 세상 만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이 물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고,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을 수라고 보았다. 나는 그것을 생각이라고 본다. 서두에서 끌어당김의 법칙과 심기혈정의 원리를 설명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생각이 모여 에너지를 생성하며 그 에너지가 물질로 드러난 것이 세상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창조의 근원이며 행동의 바탕이다. 개나 고양이는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왜 사는가 하고 묻지 않는다. 동물에게는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고등한 뇌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뇌가 다른 동물에 비해 비약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생각이라는 게 없었다면 인간은 아직도 원시림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이 뇌를 죽인다. 그런데 생각은 창조의 근원이면서 온갖 불화의 근원이기도 하다. 급기야 생각은 뇌를 죽이기도 한다. 뇌를 죽이는 생각은 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후회, 집착, 원망, 불안, 수치심, 죄의식, 피해의식, 탐욕 등등. 일례로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끊임없이 후회하는 것은 뇌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당신이 과거에 실패했거나 망신당했던 경험을 누군가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추어낸다고 상상해 보라. 과연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뇌를 뇌영상 촬영기기로 찍어보면 정서와 기억을 담당하는 편도와 해마가 심하게 쪼그라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한 생각이 뇌 안에 독성 물질을 분비시켜 결국 뇌가 물리적으로 오그라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생각과 뇌의 기능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상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해마와 편도의 역할을 좀 더 이야기해 보겠다. 해마는 이성적인 학습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해마가 손상된 사람은 손상되기 이전의 사실은 기억하지만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편도는 감정적인 기억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놀라움, 괴로움, 기쁨, 슬픔 등 감정과 관련된 기억은 모두 편도에서 관리한다. 쉽게 말해 편도는 감정과 관련된 기억에 잊지 않도록 특별한 강조 표시를 해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어제 배운 수학 공식은 다음날 까먹으면서도 헤어진 연인의 이름은 평생 잊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뇌에 저장된 정보의 질이 운명을 결정한다.
뇌는 기억을 통해 인간을 지배한다. 모든 판단은 기억된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저장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결국 뇌에 기억된 정보의 질이 당신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같은 이치에서 우리가 편도에 축적된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여 기억의 속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 방법이 바로 뇌파 진동이다. 뇌파 진동은 두뇌 생리학을 기반으로 뇌를 컨트롤하여 감정과 생각,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고안된 두뇌 운동법이다. 뇌가 제 기능을 못하고 망가지면 우리 삶도 제 갈 길을 못 가고 망가지게 된다. 뇌를 살리고 나를 살리려면 뇌파 진동으로 부정적인 상념에 휩싸인 생각의 채널을 빨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 밑바닥에 자리한 어떠한 정보에도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생명 에너지를 만날 수 있다. 뇌파 진동은 우리를 그 근원적인 에너지에 이르게 한다. 뇌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지에 따라 뇌는 한없이 강해질 수도 있고 한없이 약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왜 사느냐고 물었을 때 그냥 죽지 못해 살지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뇌는 주인을 잘못 만난 죄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위축되고 말 것이다. 뇌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무한한 능력을 가진 뇌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내는 것이다. 생각만으로 어려울 때는 뇌파 진동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차단하고 끊임없이 긍정적인 정보를 입력해 보라. 장애와 절망은 손톱만큼 작아지고 희망이 보름달처럼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될 것이다. 뇌는 당신이 해석하는 대로 정보를 저장한다. 뇌는 언제 가장 편안함을 느낄까? 그것은 당신이 잠들었을 때다. 잠자는 시간만큼은 갑갑한 에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의식의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으며 슬픔도 없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세상의 비위를 맞추느라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마치 잠을 자듯이 뇌를 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뇌파 진동이다. 뇌파 진동을 하면 수면 상태에서처럼 뇌를 이완시킬 수 있으며 깊은 무의식 차원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다. 또한 뇌에 입력된 정보들을 어떤 것에도 치우침이 없이 성찰할 수 있고 과거의 정보들을 헤집어 지혜의 단서를 포착해 낼 수도 있다. 뇌의 주인은 생각의 주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와 원망으로 에너지를 허비하기보다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교훈을 얻었고 전보다 더 지혜로워졌어
하고 뇌를 격려해 주라. 뇌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는 별 관심이 없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당신이 지난 날을 시간 낭비라고 해석하면 뇌는 관련된 기억에 시간 낭비라는 이름표를 달아 기억 저장소에 보관한다. 객관적인 진실이야 어찌되었든 당신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이다.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과거는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거나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집착하게 되거든 당신의 뇌를 떠올려 보라.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지금 내가 뇌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뇌의 주인으로 사는 길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뇌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